이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절대값 x분의 1과 원의 네 교점을 꼭 지점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자, ft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t 값 따라서 바뀐다. 뭐가? 넓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리미트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점 문제들은 그 교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점들로 길이도 표현하고 넓이도 표현하고 부피도 표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A하고 D, B하고 C가 결국은 Y는 Y축 대칭인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방정식도 Y축 대칭이고 이 그래프인 Y는 절대값 X분의 1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A점과 B점도 Y축 대칭, C점과 D점도 Y축 대칭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A점과 B점의 X좌표의 절대값이 동일하고 Y좌표는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똑같이 CD 역시나 X좌표의 절대값은 같고 Y좌표는 동일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D만 표현을 한다면 B와 C점은 자동으로 표현이 되게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하고 D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즉 연립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요,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1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1이라는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ty의 연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하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tx 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요 식의 근들이 4차이기 때문에 4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까 뭐랑 연립했냐면 x분의 1과 연립했기 때문에 x분의 1은 여기만 그려지는 게 아니죠. 여기도 그려지니까 4점이 나오는 게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원점 대칭이라는 관계에도 놀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알파면 이 점은 마이너스 알파고 이 점이 베타면 이 점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관계에도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정식의 내실근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이 식의 근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보다 베타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것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식이 마련이 됐을 때 이 식에서 근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쉽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자로 알파, 베타로 이 교점들을 표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표현하는 거에서는 그치는 게 아니라 알파하고 베타를 사용할 수 있는 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은 지금 4차 식이기 때문에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x제곱이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0보다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붙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식은 n제곱에 마이너스 tn 플러스 1 이꼴 0이 되면서 x가 풀마 알파니까 풀마 알파를 넣게 되면 알파 제곱이 근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이 근이고 베타 제곱이 근이 되어서 2차로 내려왔습니다. 자, 2차로 내려면 뭐가 좋으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2차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 쓰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t가 되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라는 결론인 건데 위에 있는 식에서처럼 알파하고 베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풀이 과정을 이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일단 둡니다. 그리고 그 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서 풀이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넓이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점 좌표 있죠? A점 좌표를 알파라고 둔다면 얘는 알파분의 1이 되고요. 자, 이 점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되고 알파분의 1이 되고요. 자, C점 좌표는 마이너스 베타 콤마 베타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윗변 아랫변 사다리꼴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ft는요
윗변은요 2알파가 되고 그 다음 아랫변은 2베타가 되니까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높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y좌표 길이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분의 1 빼기 베타분의 1이 되는데 통분을 해서 알파 베타분의 베타 빼기 알파라고 적으면 이 지금까지 표현한 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 높이까지 표현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붙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따라서 ft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빼기 알파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알파 베타는 1인 것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베타 빼기 알파를 지금부터 만들어낼 건데 여기는 식들을 이용한다면 곱셈공식 변형 있죠? 자, 걔를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t 플러스 2임을 알 수가 있고 알파하고 베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루트의 t 플러스 2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빼기 2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t 조건이 왜 있었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t가 2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양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베타 빼기 알파 값도 실수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의 이제 t 빼기 2가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타를요 크다라고 잡아놨어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양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풀마부터도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ft를 다시 한 번을 표현한다면 ft는 요 자리 있죠? 루트의 t 플러스 2 루트의 t 플러스 2 곱하기 이제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자,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과는 루트의 t 제곱의 빼기 4가 될 것인가? 자, 이거 역시나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복소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러 가시면 t가 무한대로 갈 때요. t분의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꼴파 가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최고차가 전부 다 1차 1차이기 때문에 1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